네, 안녕하세요. 삭도입니다. 오늘은 되게 오랜만인데 2018년도 2회차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 대해서 이제 관련도 풀을 시작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인데요. 제가 최근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펜보드를 적고요. 자,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비의 고장률인 2번이에요. 2번은 인간공학과는 거리가 조금 있죠. 내용부터가. 그래서 제품 설계, 그다음에 재질병, 그리고 정비 공급 설비 배치까지 이것까지 해서 인간공학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이 해당되지 않고요. 다음 22번 결함수 분석법 FTA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FTA 그때 얘기했었죠. 탑다운상 T 사상이 먼저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얘기해 들어가는 거 이제 FTA라고 하는데 FTA 형식의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분석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으면은 정답은 3번입니다. 특징을 볼 수 없는 것은 정성적 해석이 가능은 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영역적이고 정략적인 해석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해석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이 결혼적 분석법에 맞다. 그래서 정성적 해석이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그다음에 탑다운 형식 맞죠? T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니까요. 그다음 특정 사상 해석에 대한 맞고요. 그다음에 논리 기호를 사용한 해석이다. 우리 OR 게이트랑 AND 게이트 아시죠? 그거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23번 음향기기 부품 생산 공장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땡땡땡 대리는 공장 내부에 경고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적용 지식 중 맞는 것은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차라리 이 문제를 암기하실 시간에 다른 문제를 더 열심히 보시는 게 더 그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읽고만 가시면 됩니다. 읽고만 넘어가세요. 다음 24번. 인간이 기계와 비교하여 정보 처리 및 결정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산업안전에서는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겠죠. 인간이 기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관찰을 통한 일반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관찰할 수 없어요. 기록만 하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25번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소음 문제의 음원에 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음원인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맞지 않아요.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의 1차적인 대책으로는 뭐 저소음기에 대체하거나 소음 발생원을 밀폐하거나 제거하거나인데 지금 그냥 소음은 그냥 그대로 발생하면서 우리가 보호구만 착용하자 이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인간의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실수 확률에 대한 건데 그러면 사람에 대한 거겠죠? 인간의 실수니까. 근데 FMEA는 고장 형태 영향 분석은 말이죠. 뭐냐면은 제품 개발 및 공정 프로세스상에서 발생 가능한 고장과 이러한 고장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실수와는 무관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음성 통신에 있어서 소음 환경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지수는 소음 환경이래요. 소음 환경과 관련이 다른 지수는 2번 미니멈 어디어블 앵글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이제 음에 대해서 잘 들리는 명효도 지수 아니면 음성끼리 부딪히는 간섭 수준 또는 소음 판단 기준 곡선까지 해서 이 세 가지는 소음에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MAA 최소 가청 각도는 이렇게 사람이 귀가 있으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각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가청 각도는 소리가 들리는 높이와 각도에 대한 지수로 소음의 환경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A 회사에서는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면서 레버를 위로 올리면 압력이 올라가도록 그리고 오른쪽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오른쪽 전등이 켜지도록 하였다. 면 이것은 각각 어떤 유형의 양립성인가를 얘기하는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운동 양립성이겠죠. 레버를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스위치는 오른쪽 스위치를 눌렀을 때 오른쪽 전등이 켜졌대요. 이거는 공간 양립성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예요. 양립성에 관한 문제는 필답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굉장히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 운동 양립성, 개념적 양립성, 양식 양립성 이렇게 총 4가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압력 B1과 B2의 어느 한쪽이 일어나면 출력 A가 생기는 경우를 논리합의 관계를 한다. 이때 입력과 출력 사이는 무슨 게이트가 연결되는가? 자, B1이 있고 B2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쪽만 일어나면은 출력이 A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AND 게이트는 둘 다 출력이 발생해야지 이 정상사상이 나오는 거고, OR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만 발생을 해도 이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OR 게이트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30번 다음 FT도에서 사상 A가 발생할 확률 값은,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필답형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꼭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보시면은 여기가 OR 게이트예요. 그리고 탑 사상이 A가 있죠. 이 탑 사상 A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발생할 확률은 1에서 마이너스 발생하지 않을 확률 확률 이게 발생률이라고 합니다. 1 마이너스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발생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보시면 밑에 0.3, 0.2, 0.2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 각자의 발생률입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에 각자의 하나씩 갖고 있는 고유의 발생률이겠죠? 그러면 이 1, 2, 3에 맞는 발생하지 않는 확률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일단 전체 사상의 A에서 밑에서 빼줘야겠죠. 밑에서 빼주는 게 이제 이 1에 대한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여기서 또 빼줘야죠. 1 마이너스 0.3 또 곱해줍니다. 1 마이너스 0.2 이게 1에서 왜 이걸 빼주느냐면은 우리는 각각의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1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사상이 발생할 확률 1에서 이 1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0.7이 되겠죠. 0.7 또 이 1이 또 이 숫자 2번에 이 2번 동그라미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0.8이 될 거고요. 또 3번 동그라미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0.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이 A가 발생할 확률, 전체적으로 이 전체 사상이 발생할 확률을 1로 봤을 때 이제 각각의 1번, 2번, 3번 동그라미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곱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0.8 곱하기 0.8 곱하기 0.7이 나옵니다. 0.8 곱하기 0.8 곱하기 0.8 곱하기 0.7은 그러면은 이제 0.448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에서 0.448을 빼주면은 이제 이 A 값이 발생할 확률이고, 이 0.448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에요. 이 0.448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에서 0.448을 빼주면은 정답은 0.552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게이트 기호가 OR이므로 0.552가 된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어떤 방법을 블로그에서 제가 뭐 편집을 해서라도 저걸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 31번 작업 공간의 포랑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포랑면이란 여기 써 있죠. 한 장소에서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공간, 앉아서 작업하는 사람이 필요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실행하는 작업의 유형에 따라서 작업 공간은 포랑면의 경계는 달라진다. 우리가 앉아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 포랑면의 그게 경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율이 굉장히 높죠. 이 자기 오류, 무자기 자기 오류랑 이제 생략 오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출제율이 높습니다. 자,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신입 직원이 작업 중 전극을 반대로 끼우려고 시도했으나 플러그 모양이 반대로 끼울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풀프루프인 걸 알 수 있죠. 이제 영어로 제대로 발음하면 foolproof인데 foolproof. foolproof가 뭔 뜻이냐? fool이 영어 단어로 멍청이라는 얘기예요. 바보 멍청이. 그리고 proof가 우리 알다시피 워터프루프 여자 화장품 알죠? 워터프루프 물에 닿아도 안 젖이는 화장품. 그러니까 멍청이를 방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신입 직원이 멍청이 신입 직원이 전극을 반대로 끼워서 큰일 날 뻔했지만은 foolproof의 그런 설계에 의해서 예방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olproof가 됩니다. 멍청이를 방지한다. 그 다음에 작업자가 범한 오류와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된 안전 설계 원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이거는 자기적 오류죠. 사람이 실수할 거였잖아요.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게 생략 오류, 불확실한 수행이 자기 오류.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불확실한 수행을 했어요.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자기 오류입니다. 거기다가 전극을 반대로 끼우려고 했으나 그거에 대한 예방하는 설계로 박았다. 그래서 풀프루프 설계 원칙.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오미션 에러와 커미션 에러가 있는데 여기 에러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 차이를 확실히 아시고 필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거는 생략, 불필요한 수행, 불확실한 수행은 커미션, 자기 오류입니다. 그리고 fail safe와 풀프루프인데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인간의 실수, 직접 고장 또는 이게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설계. 그리고 동작상의 실수가 있어도 사고를 2중 또는 3중으로 통제를 가하는 게 fail safe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풀프루프가 맞는 거예요. 이 구분도 잘 하셔야 됩니다. fail safe와 풀프루프와 그리고 이 사연적 의미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필답형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필답 출제율 굉장히 높습니다. 구분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거에 대한 정의를 쓰라고도 합니다. 다음 FMEA 고장 평점을 결정하는 5가지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1번. 5가지는 중요도, 기능적 고장 영향의 중요도,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체계의 범위, 그다음에 고장 발생의 빈도 맞고요. 고장 방지 가능성 맞고 이거 3개 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중요도와 신규 설계의 정도가 있겠죠. 다음 34번. 어떤 소리가 1000Hz 60dB인 음과 같은 높이인데도 4배 더 크게 들렸다면 이 소리의 음압 수준은 몇인가? 자, 여기서 60dB이라는 기본 스탠다드를 줬어요. 근데 여기서 4배가 더 크게 들렸대요. 그러면 이 소리의 음압은 몇이냐면은 여기 보이죠? 10dB의 차이는 10배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소리의 크기를 사람은 약 2배 정도 센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시벨이 10dB 올라가면 10배가 커졌는데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땐 그냥 2배 커진 걸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4배 더 크게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4배의 경우는 20dB이 됩니다. 수치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는 20dB이 올랐을 때 4배가 커졌다고 듣는 거죠. 근데 20dB이 커졌다는 거는 20배가 커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사람이 들었을 때는 4배 커진 걸로 들린다. 그러면은 60 더하기 20dB는 80dB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4배 크게 들렸다니까요. 다음 작업장 배치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작업장 배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2번. 왜냐면은 반제품을 충분히 놓아둔다. 딱 여기서부터 감이 오시죠. 작업 다이 위에다가 막 부산하게 막 넣어두고 그러는 거 안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업장 배치 원칙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되세요. 사용 빈도의 중요도, 기능별 사용성 원칙에 의해 배치합니다. 작업의 흐름에 따라 배치합니다. 배치의 단계는 지역 배치, 건물 배치, 기계 배치 순으로 이것도 문도 안 보는 게 있어요. 필답형에 이거를 물어보는 필답형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역 배치, 건물 배치, 기계 배치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공장 내외에는 안전한 통로를 두어야 하며 통로는 선을 그어 작업장과 명확히 구별하도록 합니다. 비상시에 쉽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사고 진압을 위한 활동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 36번 시스템의 수명 및 신뢰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보시면은 정답은 3번. 왜냐면은 여기에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분수로 나와 있잖아요. 평균 수명 MTBF는 평균 교정률분의 1,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정비례가 아니에요. 다음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체의 변화. 자, 혈소판이나 혈액 응고인자가 증가한답니다. 네, 증가하죠. 여기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호흡이 빨라져야죠. 틀렸습니다. 중요한 장기인 뇌, 심장 근육을 하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혈류가 증가하죠. 상황 판단과 빠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감각기관은 매우 예민해집니다. 매우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4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한 명 이상 포함시켜야 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8시간인 1번이 됩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한 명을 포함시켜야 된다. 자, 이것도 조금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거든요. 필기에서 또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완전 이걸 딸딸 외울 정도로 필답형엔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 필기에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직병렬 시스템의 신뢰도는 이 문제에 조금 난이도가 있죠. 이거는 조금 중학수학에서 나왔던 문제를 아신다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병렬이고 이렇게는 직렬인데 상관이 없습니다. 풀 때는 어쨌든 신뢰도를 구해볼까요? 자, 일단 신뢰도는 1-로 시작하죠. 그리고 불신뢰도 구해야죠. 아래 불신뢰도는 1-r이 되겠죠. 그리고 곱해줘야 됩니다. 밑에 하나 더 있으니까 병렬이니까요. 그리고 1-r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m을 곱해주면 이게 기본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이거 아시나요? a 마이너스 잠시만요. 지웠다가 다시 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이걸까 이 식에 대입을 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럼 1이겠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ab입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b니까 a가 지금 1이고 그리고 r이죠. 그러면은 이걸 곱하면은 마이너스 2r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r 그리고 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m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가 괄호 안에 들어가는 숫자한테 붙여주면은 그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2r이 될 거고요. 이 마이너스가 여기로 1로 넘어가면서 해주면 마이너스 r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m이 됩니다. 자, 여기서 풀면은 1과 1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2r 마이너스 r 제곱 곱하기 m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하면은 m 그리고 2r 마이너스 r 제곱. 그래서 정답은 4번. 문제가 조금 어렵죠? 이건 조금 중학교 수학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씩 이거를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a-b 제곱을 직접 풀어보시면 알 거예요. 왜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는지 이거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현재 시험 문제와 같이 4지 태길형 문제 정보량은 얼마인가? 이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정보량은 로그 2분의 괄호 열고 p분의 1이다. 그러면 이 로그 2와 p분의 1이라는 거에 대입을 해야 돼요. 근데 4지 태길형이라는 것 자체가 4분의 1이잖아요. 4지선다가 정답은 하나고. 그러니까 이 4분의 1을 p에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2와 4분의 1분의 1이 돼요. 그러면은 1분의 1이니까 이게 위에가 없어집니다. 그럼 4만 남겠죠? 그럼 로그 2와 가로에 4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보시면은 여기에 로그가 있어요. 로그를 누르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로그 띈 다음에 네모칸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 2 입력하시고 여기다가 숫자 4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오늘은 이렇게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을 마무리 짓고요. 여러분 모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